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이용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형과 최소제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과 백타에 대한 성질을 배우고 백타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형에 대해서 배우고 선형 회귀 모형에서 최소제고법에 대한 응용을 배우겠습니다. n차원 벡터들이 P개에 있을 때 만약 모두 0이 아닌 P개의 스칼라 W1부터 WP에 대하여 다음 공식이 성립하면 P개의 벡터 A1, A2, AP들은 선형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세 개의 벡터는 선형 종속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0이 아닌 스칼라에 대해서 아래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벡터 A3는 A2에 2를 곱하여 A1의 더한값과 같기 때문에 선형 종속입니다. 만약 아래식이 모든 스칼라가 0인 경우만 만족한다면 P개의 벡터 A1, A2, AP들은 선형 독립, linearly independen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세 개의 벡터는 선형 독립입니다. 즉, 세 개의 벡터의 선형 조합이 0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스칼라는 모두 0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행렬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개수는 랭크라고 부르며 행렬에서 선형 독립인 열벡터 또는 행벡터의 개수로 정의됩니다. 아래 주어진 4 곱하기 3 행렬 A의 개수는 2입니다. 앞에서 벡터들의 예제와 같이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래 행렬 A의 세 번째 행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의 합은 첫 번째 행을 빼면 네 번째 행이 되는 것입니다. 행으로 보아도 열로 보아도 A의 개수는 2입니다. 아래 주어진 행렬은 위의 예제와 같이 세 개의 열이 선형 독립이므로 개수는 3입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른 경우 행렬의 개수는 두 개수의 최소값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m 곱하기 n 행렬의 A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A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각 차원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로 A의 개수는 A의 전치, 즉 A의 트랜스포즈의 개수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A의 개수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A의 개수와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DTA 또는 A의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행렬식은 정방 행렬만 구할 수 있으며 행렬들의 원소들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스칼라입니다. 만약 행렬 A가 대각 행렬이면 A의 행렬식은 행렬의 대각 원소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두 행렬의 곱의 행렬식은 각 행렬식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은 행렬식의 유행한 공식들입니다. A의 전치 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A의 행렬식과 같습니다. 또한 A에다가 스칼라 C를 곱한 행렬식은 A의 행렬식에 C에 A의 차원만큼 승수를 하여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방 행렬 A에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면 A 인버스로 표시하며 A 인버스, 즉 역행렬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행렬입니다. n차원 정방 행렬의 역행렬 A 인버스가 존재할 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며 다음 두 조건은 동치입니다. 즉, 첫 번째,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 또는 A의 계수가 행렬의 차원과 같다. 이러한 경우 완전계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며 두 조건은 동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 곱하기 n 행렬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 CA는 행렬 A를 구성하는 열 벡터의 모든 가능한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아래 식에서 보시듯이 A를 X로 곱했을 때 A의 열들의 선형 조합이 Y로 나타난다면 모든 가능한 Y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벡터 공간입니다. M 곱하기 N 행렬 A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은 CA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집합을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0 공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M 곱하기 N 행렬 A에 의해서 생성되는 0 공간, 널 스페이스는 NA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벡터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A 곱하기 X가 0이 되는 X의 모든 집합들을 0 공간이라고 합니다. 벡터 공간과 0 공간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아래식에서 DIM, CA라고 부르는 것은 행렬 A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식은 벡터 공간의 차원은 이를 생성하는 행렬 A의 계수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식은 A로 생성되는 공간의 차원과 A로 생성되는 0 공간의 차원을 합하면 n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벡터의 사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독립인 두 벡터 A1과 A2가 있다고 합시다. 벡터 A1과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벡터 A2의 가장 가까운 벡터를 PA1, A2, 즉 A2의 프로젝션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벡터 A1 방향으로 벡터 A2의 사형,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A1에 대한 A2의 사형은 빨간 벡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A1 방향으로 A2 벡터와 가장 가까운 벡터는 그림에서 빨간색의 벡터이며 이를 A2의 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벡터의 길이와 두 벡터의 거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A의 내적, 자신의 내적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입니다. 또한 두 벡터 A, B의 거리는 A 빼기 B의 내적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벡터 A2의 사형은 벡터 A1의 방향에 있으므로 어떤 실수 C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C 곱하기 A1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벡터의 사형을 벡터 A2와 그 사형 CA1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므로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 FC를 최소로 만드는 C를 찾으면 됩니다. FC는 C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2차 함수이므로 이를 미분하여 C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정식으로 FC를 최소로 만드는 C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C는 분모에는 A의 내적, 분자에는 A2와 A1의 내적이 나타납니다. C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 벡터 A1 방향으로 벡터 A2의 사형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벡터의 사형을 이용하면 벡터 A1과 직교하는 벡터 Q2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벡터 A1과 Q2의 직교성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본 그림에서 A2와 A1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의 벡터를 이용하여 두 벡터의 직교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선형 회귀 모형과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식의 행렬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 모형은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회귀 모형으로 부르며 이를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식에서 i번째 반응 변수 yi에 대해서 p개의 설명 변수 x1, x2, xp가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중회귀 모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i는 오차항을 나타냅니다. 회귀계수 벡터와 i번째 반응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이제 앞에서 나온 중회귀 모형을 벡터와 행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yi는 xi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2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개의 반응 변수 y1, y2, yn이 있을 때 n개의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식은 다시 표현하면 벡터 y는 행렬 x 곱하기 벡터 베타 더하기 벡터 2가 됩니다. 이런 중회귀 모형에서 각 벡터의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n 곱하기 1 반응 벡터이며 x는 n 곱하기 p 플러스 1 계획 행렬입니다. 베타는 p 플러스 1 곱하기 1의 회귀계수 벡터이며 마지막으로 2는 n 곱하기 1 오차항 벡터입니다. 이제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에서 회귀계수의 값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최소 제곱법입니다. 최소 제곱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즉 관측값 y와 선형 예측값 x 트랜스포스 베타의 차이의 제곱합의 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형 회귀식에서 x베타는 계획 행렬 x의 열벡터 x0, x1, xp로 이루어진 선형 조합입니다. 따라서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회귀계수 벡터 베타 햇은 반응값 벡터 y와 x베타, 즉 열들의 선형 조합의 거리가 최소도록 만들어주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예측값 벡터 y-햇, 즉 y-햇은 x베타 햇은 행렬 x의 열 벡터로 생성된 열 공간 방향으로 반응값 벡터 y를 사용한 벡터입니다. 다음은 최소 제곱법을 설명한 그림으로서 관측값 벡터 y를 행렬 x의 열 벡터로 생성한 열 공간 방향으로 사용한 관측값 벡터 y-햇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제 베타 햇을 오차 제곱합, 즉 y와 x의 노음을 제곱하는 양을 최소로 하는 값으로 하고 베타 햇을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합시다. 먼저 이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차 제곱합 S베타는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베타를 최소로 하는 회귀계수 벡터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S베타를 회귀계수 벡터 베타로 미분한 후 0으로 놓고 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앞에서 배운 벡터 미분을 이용하면 최소 제곱 추정량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구한 방정식을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며 이 정규 방정식은 최소 제곱 추정량 베타햇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X 트랜스포즈 X가 정칙 행렬일 경우,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귀계수 추정량 베타햇은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 변수의 예측값 Y햇은 X의 최소 제곱 추정량 베타햇을 곱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